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자동차 제약 바이오 외에 지금 뭐 금융주도 말씀 주셨고 다른 분들이 얘기 뭐 방송에 나와서 어떤 특정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말하시는 거 말고 최근에 제가 인터뷰해 보니까 뭐 다시 이상기후 현상이 심해져서 음식료 쪽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AI가 가장 그 사실은 엄청나게 헬스케어하고 결합돼서 많이 붐이 불었었는데 주가가 거의 뭐 루닉 같은 경우도 반토막 이상 나와서 그런데 결국은 AI가 헬스케어 접목해서 흑자 전환이 가장 빠를 거라고 예상해서 AI 헬스케어 쪽은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다른 분들 좀 잘 안 보시는 산업 중에 뭐 대표님만 혹시 관심 가지시는 산업이 있으신지? 일단 네. 이제 산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시즌이 네네. 나오면 네. 실적들을 다 통계를 내거든요. 아, 이제 네네. 수작업을 네네. 이제 수작업을 하면서 이제 산업들 지금 또 수작업을 해가고 있는데 네. 이게 실적 측면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가장 좀 실적 측면이 가장 좋다는 건 역시 반도체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래서 반도체 실적 냈던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보게 되면 먼저 반도체 보면 일단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네. 요거 보게 되면 일단 보면 작년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적자 나면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2023년 2분기 영업이익이 요게 두 개 더했는 통계거든요. 네네. 보면 2조 원 이상 적자가 났거든요. 네네네. 적자가 났는데 올해 약 16조 원 흑자가 났거든요. 네. 흑자가 뭐 엄청 크게 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기순이익을 2분기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약 14조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2분기 당기순이익이 하반기 계속 4분기 연속된다 하면 곱하기 4하고 시가총액 나누면 그렇죠. 네. 나누면 PER이 11배 정도밖에 네, 안 네. 돼요. 지금 코스피 지수 PER이 한 18배니까 맞아요. 네. 거기에 비해서는 정말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되고 PER로 보더라도 훨씬 낮은 상태고 또 업황이 보면 직검이 피크다 그러면 꺾일 걸 대비해서 네, 또 네.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네, 네. 6월달 저기 모건 스탠리 리포트 나온 거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25년 내년이죠. 네, 네. 영업이익 46조를 전망을 했거든요. 네, 네. 46조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PR 25년 기준으로 4배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올해보다는 네네. 내년이 더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저평가됐던 PER 이런 구간은 매력적인 구간이다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보면 다른 대형주 섹터 큰 종목들 중에 실적 측면으로 본다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중에 SK 하이닉스가 내년 뭐 흑자 전환까지 감안한다면 가장 좀 매력적이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가장 매력적이고 그다음 중소형 반도체 장비주들 네. 장비주들도 이제 보통 뭐 쭉 중소형 장비주들 때 엑셀 파일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내고 네, 보면 한 64개사 웬만한 것들 다 통계를 냈거든요. 네, 네. 통계를 쭉 내게 되면 작년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46% 증가했어요. 네네. 보통 46%면 엄청나게 크게 증가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보통 많이 해봐야 한 20% 내외 증가하는데 맞습니다. 작년에 예. 비해서 46%면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매력적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보면 PER이 18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미리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좋아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보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통계 쪽으로 보면 뭐 PER이나 실적 통계로 보면 반도체 장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니까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중소형주보다는 지금 흔들렸을 때 대형주 사고 2, 3년 가지고 간다는 전략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뭐 PER 기준으로 보면 쭉 60몇 개 통계를 냈는 것 중에 가장 저평가됐던 네네. 종목 중소형주 보게 되면 SFA, 웰덱서, 그다음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 네네.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중고 반도체 유통하는 장비 쪽 회사잖아요. 유통하는 회사인데 네. 실적이 확 좋아졌더라고요. 확 좋아졌고 SFA나 윌딕스는 어차피 장비주인데 네. 얘네들이 실적이 좋아졌는데 보면 SFA나 윌덱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월봉상 평균 내면 상단 쪽에 좀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물대 돌파하기가 만만치 않고 반등 정도로 보고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보면 월봉상 중하단에 있어서 뭐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뭐 가벼운 종목 치고는 괜찮고 좀 SFA 같은 경우는 한 반등 정도만 노려보시라. 반등이라는 게 한 121 이평선 위로 반등 나오는 정도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반도체 쪽이 낫고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게 SK 하이닉스고 제가 10월 달에 이제 옹달 책방 처음 나왔어. 네네. 제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턴을 한다. 네네. 바닥 잡았다. 네네. 그때부터 SK 하이닉스를 계속 집중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고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가격대 보면 오늘 또 조정받고 보면 1월부터 7월까지 먼저 상반기 때 보면 외국인이 3조 8천억 매수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상반기 때 외국인 매수 1위가 삼성전자고 맞습니다. 네. 2위가 SK 하이닉스니까 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했는 게 꺾이지는 않고 결국 외국인들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본 수익 내고 나가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간이 지나면 상승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 평단가 요 평단가는 뭐 다르게 낸 게 아니고 네. 뭐 지금 보게 되면 종가가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나오니까 네네네. 이제 그걸 엑셀 파일로 다 정리를 하면 아, 그러셨구나. 기본적으로 평단가 수량 가격 곱해서 네, 전체 맞습니다. 수량으로 나누신 거구나.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종가 기준이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있지만 큰 틀에서 그렇죠. 보는 건 네. 큰 문제가 없으니까 요건 이제 나올 때마다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리고 네, 있는데 현재 한 17만 5천 원쯤 되거든요. 네. 7월까지 평균을 네, 내면 네. 아직 8월 달에 안 지나갔어요. 네. 그렇게 보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구간이에요. 외국인하고. 네. 그러면 사놓고 외국인하고 같이 투자한다 생각을 한다면 뭐 충분히 매수해놓고 기다릴 수 있는 구간이다. 높을 때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래 사모았는 그 평균 정도까지도 밀렸고 평균 이하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 나오고요. 아,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충분히 지금 한 18만 원대인데 뭐 충분히 매수 관심을 가져도 좋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SK 하이닉스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내년 46조 예상을 했거든 영업이익. 그러면 뭐 영업이익이지만 시가총액 곱하면 한 460조. 46조니까 10배 따지면 시가총액이 460조 네네. 가능한데 지금 120조거든요. 네네. 그래 따지면 엄청나게 상승할 여력도 있다. 네. 실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측면에서는 탑픽이고 네. 그다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보면 10월 달부터 해서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승하지 못한 측면은 아무래도 외국인들도 많이 샀지만 개인들도 많이 사가 좀 무거운 측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보면 요번에는 AI 영향이잖아요. 반도체가. 보면 지금 같으면 뭐 미국의 엔비디아나 요번에 우리 SK 하이닉스나 네. TSMC AI 삼각 동맹처럼 뭐 메인에 삼성전자가 들어갔는 게 아니고 SK 하이닉스가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가니까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HBM을 개발을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처럼 대량으로 주기는 어렵다. 아무래도 테스트되고 안정적으로 쓰던 건 그대로 캐파를 유지하고 그 외에 좀 뭐라 그럴까 남는 캐파라든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정 부분 네. 정도 주고 뚫고 올라가기는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승은 하겠지만 어쨌든 주력은 SK 하이닉스 쪽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탑픽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고 그다음 뭐 두 번째 정도 삼성전자. 그래서 대형주 쪽, 반도체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매력적인 가격이니까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되고 네. 뭐 앞쪽으로 가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조심을 해야 되고 네.
특히 대장주인 한미 반도체가 명확하게 꺾였거든요. 네네. 차트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크게 상승했던 장비주들은 한번 하락을 하게 되면 사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들은 뚫고 다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계속 흘러내리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닥 차트, 월봉 차트를 보면 한 20년간 횡보예요. 코스피 지수는 20년, 30년 보면 우상향이거든요. 네네. 근데 코스닥 차트는 한 30년간 계속 횡보해요. 네네. 이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됐냐면 앞에 우리가 2020년 생각을 해보면 진단 키트 나오면서 코로나 나오면서 K바이오 새로운 혁명이다 그러면서 2020년 바이오주들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 상승했던 애들이 조정을 받고 다시 제자리로 오고 네. 그 사이에 뭐 다른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또 상승을 했지만 걔네들도 조정을 받고 네네. 이번에 이제 크게 상승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실적하고 좀 무관하게 기대감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항상 실적으로 따지면 다 고평가거든요. 크게 갔던 게 결국 수혜에 박였다는 기대감인데 시간이 지나면 모멘텀이 지나면 또 제자리로 가고 네. 또 다른 뭔가가 올라가고 네네. 그래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게 한 30년간 반복이 됐기 때문에 차트가 계속 일직선이라거든요. 상승하지 않았고 그렇게 본다면 뭐 과하게 저점 대비 10배 상승한 한미 반도체나 뒤에 크게 갔던 애들은 한번 꺾였기 때문에 접근하는 건 조심을 하자. 네. 그러고 제가 앞에 설명했던 SFA라든가 윌딕스라든가 서플러스 글로벌 차라리 실적이 좋은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짧게라도 뭐 딴지 아니면 딴지를 건다면 여기 보시면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두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 하나는 SK 하이닉스 대표님 보시기에 하이닉스는 앞으로 HBM 관련돼서 삼성전자에 뺏길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가에는 상당 부분 HBM 내년치 것까지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7월 달까지 외국인 평단가가 17만 5,600원이잖아요. 네. 그럼 저 17만 5,600원에 대략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대표님 보시기에 뭐 50% 10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수익을 자본 차익을 누리려고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 외국인이 자본 차익 그 갭을 생각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가령해서 네. 이제 17만 5,600원 평단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온 게 또 큰 물량이기 때문에 주가가 2배, 3배 올라가야지 위에서 때려야지 일정 부분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뭐 2배 이상 네. 더 올라가야지. 2배 올라갔다고 해서 2배 수익 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몇 네. 조씩 모았다가 그렇죠. 내면 수익이 네. 적어지니까 네네. 더 크게 가야 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요게 내년 후내년 그리고 요렇게 가려면 결국은 AI가 계속 돌아가야 네,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뭐 우리만 조정받았던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정받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수급적인 문제 영향 실제로 이제 그게 어떤 영향이냐고 하면 지금 기존에 경기도 어렵고 네. 이럴 때는 눈에 딱 보이는 한 종목의 돈들이 다 갔다. 그게 이제 AI. 네네. AI가 최고다 그러면서 돈들이 다 가서 AI에 집중이 됐다면 이제 금리 인하가 눈에 확 보이니까 아 중소형주나 저 밑에 있던 바이오나 이런 네. 데 좀 갈까 그래서 수급이 분산된 측면. 맞습니다. 그 분산된 측면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이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AI라는 게 계속 혁명이 계속 제가 봤을 때는 단반에 끝날 건 아니고 계속 이어지면 결국은 또 상승을 하거든요. 약간 손바뀌기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특히 2000년도 초반에 IT 버블. 네네. IT 버블일 때 가장 미국에 크게 간 종목이 시스코인데 시스코 네네. 예, 시스코가 크게 갔는데 그걸 시스코 크게 갔는 차트하고 엔비디아 차트 겹치면 아직도 한 2배 이상 더 갈 수 있는 룸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때 혁명처럼 거기에다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스코 때보다는 실적이 정말 잘 받치고 가고 있으니까 시스코 때 거품보다는 더 갈 수도 있다. 네. 그 측면으로 본다면
AI는 계속해서 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에서 물량이 뺏길 거라고 네네.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뺏기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나 이제 엔비디아가 더 갈 수 있는데 물량 부족이 있는데 그 네. 부분 그러니까 위민 쪽이 SK 하이닉스도 물량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그대로 네. 가고 네네. 이제 AI라는 게 늘어나니까 캐파가 늘어나니까 네네. 이제 Q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 삼성전자도 받는다. 음.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는 건 그런 측면이니까 이제 리스크보다는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둘 다 수혜를 받는다. 네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 사고 또 반도체 사이클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내년 후내년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반도체 보면 앞에 사이클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2020년 코로나 위기가 빵 터지고 그때 서버 정설이라든가 또 재택근무에 따라가 태블릿 PC라든가 네, 이런 게 네. 엄청 늘어났거든요. 네네. 근데 통상적으로 4년 되면 또 교체 주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년 되면 이런 교체 주기 물량까지 따라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 반도체는 내년 후내년이 피크다. 그러니까 뭐 기회에 또 가격 조정이 한번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괜찮은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2분기 실적 보면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는데요. 하반기에 좀 2차 전지 좀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나 2차 전지 만약에 하반기에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맨 먼저 2차 전지 제일 전방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네. 배터리 3사. 네네. 이제 배터리 3사 보면 배터리 3사 요게 지금 공장 가동률이 네. 2분기 실적 발표하면 공장 가동률도 같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네네. 요래 보면 SK온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 때 공장 가동률이 97.6%인데 53%로 네. 확 줄어들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74.8%에서 59%로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잘 발표를 안 맞아요. 하니까 네네. 그걸 전동공구만 발표해가지고 70몇 %인데 네. 그것까지 포함하면 이제 배터리 포함하면 낮아지더라고요. 예, 네네네. 그래서 그걸 빼더라도 뭐 지금 캐점 현상 안에 있다는 건 명확하게 네. 나오게 되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영업이익이 58% 감소를 했거든요. 네. 작년 동기에 비해서. 네네. 삼성 SDI도 38% 감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캐점 구간 속에 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뭐라 그럴까 캐점이 끝나간다 이런 건 아직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캐점이 들어왔다 이렇게 됐는지가 오래 버티니까 아직 한 1년이 안 됐잖아요. 근데 보통 전기차는 어차피 제도적으로 밀어주고 이런 네. 측면이 있어서 기존 캐점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다른 제품 캐점 같은 경우는 한 2, 3년씩 갔거든요. 보통 평균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캐점 구간 속에 있고 우리가 저점을 잡기보다는 뭔가 약간 올라가더라도 뭔가 희망이 보일 때 접근을 하는 게 유리하니까 지금은 특히 뭐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었고 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던 뭐 배터리 기업들 아직은 접근할 때는 아니고요. 또 특히 지금 같은 경우도 아직 뭐 중국하고 뭐라 그럴까 세계 캐파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네네. 뭐 명확하게 싸우고 있고 우리가 우위를 점했다 이런 건 아직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나마 조금 낮다. 조금 날 수 있다. 그 정도니까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도 보면 뭐 CATL 캐틀이 1위로 올랐었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대형주 특히 배터리 3사 쪽에서는 아직은 접근을 할 때는 아니고 좀 더 관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배터리 3사 전방 산업 쪽에 관망을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2차 전지 소재 산업 쪽도 영향을 네, 뭐 네. 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양극재 수출 판가거든요. 네네. 수출 판가 보면 작년에 비해서 네네. 올해 많이 하락한 건 사실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하락함에 따라서 주가들도 같이 하락을 했고 네. 그래도 다행인 점이 5월, 6월 달 소폭 반등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반등을 하기에는 아직은 뭐 쉽지 않은데 어쨌든 소폭 반등을 했다. 네. 요 얘기는 QOQ 네. 그러니까 뭐 YOY 작년도에 비해서는 뭐 올해 그렇죠. 뭐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안 네, 좋게 네. 나는데 이제 3분기 되면 2분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간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요게 약간 내포가 돼 있고요. 네. 요 정도가 희망인데 이게 크게 좋아질 거냐 그건 아니고 그러면 현재 실적이 얼마나 나왔는지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보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횡보를 해갈지 이제 그거를 따져봐야 되고요. 상승 쪽은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니까 실적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보면 일단 2차 전지 대장주인 양극재, 네, 뭐 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모 신소재, 네, 네. 그다음 이제 언극재에서 네. 동박까지 여기에 나오는 이 종목들 전체적인 영업이익을 이제 작년 2분기 때는 3,249억이었어요. 얘네들 종목 다 합쳤던 게. 그런데 올해 2분기는 803억 적자로 바뀌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적자인 상태에서 뭐 급반등을 내긴 아직은 어렵다. 그래서 요 중에 뭐 가장 적자가 큰 게 LNF 영향이 좀 맞아요. 있기는 네, 네. 있는데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커버할 정도는 안 되고 다 적자 쪽에 와 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들은 아직은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관망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요 중에 양극재만 띄어서 이렇게 한번 보면 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 때 1147억에서 38억 97% 감소를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95% 감소를 했고 LMF가 이제 적자로 크게 바뀌었고 네.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양극재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관망을 좀 하자.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업황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 자주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게 뭐 오늘은 준비를 안 했는데 보면 과거 폴리실리콘이 뭐 킬로그램당 네, 뭐 네. 200달러를 막 넘어가고 네. 이럴 때 폴리실리콘이 크게 상승을 했다가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확 급락했을 때 이제 OCI 홀딩스 그때 동양제철화학이죠. 예. OCI 홀딩스 주가가 확 했다가 횡보를 해가면서 태양광이 대중화되면서 앞당 크게 상승했는 것보다 더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화가 오게 되면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요. 또 폴리실리콘 때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다 갔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북미 시장은 우리가 장악을 하고 그렇죠. 있고 네네. 또 유럽 시장도 팽팽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네네. 뭐 그때보다도 훨씬 유리한 상황이니까 요 최종 구간만 일정 부분 지나가게 되면 크게 상승이 나오니까 관심은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먼저 들어가고 또 기간이 길어지면 또 힘들어 하니까요. 네네. 캐점도 태양광이 대중화될 때 보면 한 1년 반 정도 조정을 받고 횡보를 해가고 확 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확 조정을 받고 이제 분기별로는 이제 하락을 멈출 수 있으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에코프로 BM 월봉 차트거든요. 네네.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20개월 이평선 이하에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봉이 네. 좀 변동성이 크다가 변동성이 작아지는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좀 해가는 구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시가총액이 약 17조거든요. 보면 네. 이게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17조, 약 17조인데 영업이익이 38억이면 말이 안 되죠. 네. 워낙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PER 계산 안 될 정도로 워낙 네. 높으니까 뭐 이게 주가는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고평가인 측면이 있고 여기에다가 아직도 좀 지긋지긋한 공매도 요 공매도가 뭐냐고 하면 11월 3일 공매도 금지됐을 때가 504만 주랐거든요. 근데 현재 418만 주 아직도 큰 공매도 물량이 남아 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횡보를 해가면서 공매도 물량도 뭐 한 300만 주 의미 있게 훅 줄고 또 뭐 명확하게 실적도 약간 좋아 보일 기미가 보인다.
시간이 가면 그때 딱 접근을 하는 게 사실은 유리해 보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공매도도 있고 고평가고 또 캐점 한 가운데에 와 있으니까 아직은 관망을 하자.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히 가격 조정은 나온 걸로 보여요. 뭐 과거 이렇게 월봉이 20개월 또 60개월 이평선 부근에 오면 여기서 네. 과거 이제 OCI 홀딩스도 그때도 여기서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해가다가 혹 앞단을 넘어서 고점이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횡보를 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크게 쌓여 있어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네요. 예. 네. 아직 이 공매도가 뭐 이렇게 횡보를 해가면서 공매도가 준다. 그러면 기회가 좀 더 다가오고 공매도는 어차피 낮은 가격에서 팔려고 하니까 좀 횡보도 해가고 업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공매도 세력이 물량이 줄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 공매도가 지금도 서서히 줄긴 주는데 좀 눈에 띄게 확 줄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은 줄어들고는 있다. 줄어들고는 있는데 의미 있게 줄어든 건 아니고 아직도 뭐 물량으로 보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양극재에 대해서는 관망을 좀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언극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언극재는 뭐 지금 대조전자 재료 하나 네, 제가 네. 딱 했는데 네, 네. 지금 뭐 실리콘 언극재 이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양산이 되려면 시간이 맞습니다. 걸리니까 네. 이제 그런 쪽은 좀 빼고 네. 그래서 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 대조전자 재료 하나다. 네. 보면 실적이 다른 이제 소재 쪽에서 보면 이제 양극재를 그렇죠. 보면 예. 영업이익 매출액 감소를 했는데 네, 네. 여기서는 맞아요.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증가를 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증가를 했고 네. 매출액도 증가를 했고 네, 네. 이제 그러고 요번 7월 달에 한 610억 전환 사채도 네, 네. 크게 발행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전환 사채 가진 입장에 보면 예전에 에코프로도 그렇고 전환 사채 애들이 결국 뭐 다섯 여섯 배 크게 수익을 맞아요. 내고 빠져나가게 네, 되는 네. 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저게 발행이 되고 있을 경우들은 저것도 수익 내고 나간다고 판단하고 네. 뭐 발행이 다 됐는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하나 설명을 드리고요. 네. 차트적으로 한번 볼게요. 차트적으로 보면 이제 다른 소재 차트들은 이렇게 꺾여 있는데 네, 버티고 달라요. 있다. 네, 네. 예, 버티고 있다. 그렇습니다. 버티고 있는데 대신 여기도 보면 네. 앞쪽에 한번 불을 뿜고 월봉상 원봉이 나오면 횡보가 같고 네. 확 불을 뿜고 원봉이 나오면 좀 횡보를 했고 네, 네. 혹 불을 뿜고 원봉이 나왔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20개월 이평선 횡보를 할 때 천천히 뭐 모아간다 생각으로 네. 뭐 대주전자 재료 정도는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네. 아직은 추세가 살아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양극재는 관망을 하고 대주전자 재료는 좀 조정치마다 뭐 좀 보수적으로 훅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를 한다. 요렇게 한번 전략을 세워 보시고요. 네, 네. 그다음 전액 중에 엔캠이 뭐 대장이니까 네, 네. 엔캠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엔캠도 보게 되면 주가는 사실 뭐 올 연초부터 얘가 워낙 엄청나게 올랐죠. 엄청나게 상승 300% 넘게 올랐으니까. 워낙 불을 뿜고 상승을 했고 근데 영업이익은 한 뭐 93% 감소를 했으니까 사실 감소를 하고 지금 꺾였는데 요게 엔캠이 뭐가 있었냐고 하면 제가 5월 달에도 나와서 설명드리고 6월 달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193억 전환 청구권 행사 이런 공시가 떴거든요. 네. 요게 이제 5월 13일 날.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앞에 전환 사채 발행을 했던 애가 전환 사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주가하고 상관없이 주당 72,603원에 주식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얘기는 주가는 이때 한 20만 원 넘어가 있을 때니까 이 물량 가지고 있는 애가 아 여기 고점이다 틀고 나가야지 네. 생각을 한 큰 세력 중에 하나가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네, 되죠. 네. 그러고 6월 3일 날 또 662억 이거 합치면 뭐 한 700원 넘어가잖아요. 그쵸. 700원, 800원 800원 넘네요. 800원 850억. 넘는 돈들이 빠져나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전환 사채에.
크게 수익 냈던 애들이 네네. 빠져나간데 요걸 차트적으로 한번 보면 제가 5월달 설명드릴 때가 여기거든요. 이게 전환사채 물량이 나온다. 네네. 조정 나온다고 조심하라고 예. 설명을 드릴 때가 여기고 빠져나오고 아직도 미행사 전환사채가 560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은 주봉 차트인데 뚫고 올라가기는 어렵다. 전환사채 물량도 나왔고 이것도 소화되려면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또 20만 원인데 전환사채 가지고 560 가지고 있는 게 7만 원짜리니까 지금도 크게 수익 나고 언제든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얘네들도 앞에 800억도 그렇게 빠져나갔고 합치면 뭐 800억 이상 500억까지 합치면 엄청난 양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신호탄이 5월 달이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꺾이게 나면 뚫고 올라가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올라가게 되면 또 전환사채도 맞을 수도 있고 이 매물을 다 소화하고 누군가가 더 꺼집고 올라간다. 이건 업황이 턴을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도 엔캠도 좀 주봉상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 홀로 내려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렇게 보이고 또 아직도 실적이 턴되지 않으니까 많이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돌파 이런 거 보기보다는 반등이 나오면 나올수록 좀 비중 축소 구간으로 보고요. 네네. 한번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요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 분리막 쪽 한번 볼게요. 그러면 뭐 4대 소재 부품은 분리막 하면 다 네네. 거의 보는 거니까 보게 되면 일단 WCP는 여기 영업이익이 작년에 167억에서 18억으로 확 줄었거든요. 네네. 줄었지만 매출액이 760억에서 1166억으로 네네. 매출액이 50% 이상 급증을 했거든요. 네네. 요거는 기업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뭐 기업이 잘 일단 투자를 했는 네네. 거고 그 결실을 거둬들이는데 분리막 단가만 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돈을 투자했는 만큼 모을 수 있다. 요런 게 나오고요. 그래서 분리막 쪽에서 보면 글로벌 캐파를 가지고 있는 게 WCP하고 SKI 테크놀리지 맞아요. 두 네네. 기업인데 SKI 테크놀리지는 보면 영업이익이 작년에 55억에서 2분기 보면 586억 크게 적자로 바뀌었고요. 적자 바뀌었을 뿐만 아니고 매출도 매출액도 줄었네요. 네. 매출액도 크게 줄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이건 접근을 하는 건 네. 아니라고 보여지고 네네. 다음 뭔가가 보통은 매출액은 견제하더라도 뭐 Q는 나오더라도 가격 그렇죠. C가 네, 줄어들어야 네. 네, 되는 구조인데 얘는 조금 다른 형태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저거는 고객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WCP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주 고객사고 SKI 테크놀로지는 SK온이 주 고객사라서 SK는 아무래도 가동률이 가동률이 앞에 보면 월등히 많이 줄었으니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 삼성 SDI 밸류 체인이 아무래도 WCP가 좀 수혜를 받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SKI 테크놀리지에는 관심을 일단 가지면 네. 안 될 걸로 보여지고 네네. WCP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WCP 주봉 차트를 보면 한번 확 주봉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또 한번 확 조정을 받고 그러네요. 네. 약한데 그래서 한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매출액이 확 지금 올라갔던 측면이 있고 네. 거기에 비해서 시가총액도 다른 양극재나 비해서는 좀 큰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줘. 영업이익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네네. 거기에 비해서는 뭐 시총 부담이 없네요. 시총 부담이 좀 네. 적고 뚫고 올라가는 거는 랠리를 펼치는 거는 뭐 지금은 캐점 현상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나면 다 비슷하게 랠리를 펼칠 건데 네. 지금은 그 랠리보다는 또 차별화 속에서 앞쪽 반등 정도는 내다보지 않을까. 요 이평선들하고 이격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네네. 요 반등 정도 보고 뭐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는 구간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최근 흐름 좋았던 최근 두세 달 동안 최근 흐름 좋았던 게 이제 PNT, 뭐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 좋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PNT, 대주전자재료, 엔캠 뭐 이런 회사들이 그래도 하반기에 좀 주가가 좋았는데 앞으로 사실 양극재에 대해서 실적 측면도 얘기해 주셨고 배터리 셀단도 실적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주가 많이 빠진 거는 양극재나 셀이란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흐름은 양극재나 배터리 셀단보다는 최근 주가 흐름 좋았던 음극재라든지 뭐 동박에서 실적 나왔던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지 분리막의 WCP 이런 회사들이 기존의 주도주였던 양극재 배터리 셀 요보다 이쪽보다 더 주가가 더 좋을 거라 보시나요? 네, 저도 그렇고 이게 그게 그냥 뭐 감보다는 지금 실적 보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적 측면에서 보면 뭐 양극재 쪽은 아직도 좀 뭐라 그럴까 한참 많이 빠졌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제 온극재 같은 경우는 보면 매출액이라든가 분리막 쪽도 좀 증가를 해가고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 차이점이 있으니까 좋아지더라도 이쪽 면이 먼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이제 양극재는 좀 간망 쪽이고 최근에 좋았던 쪽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네. 또 엔캠은 앞에 전환사채라든가 네. 큰 세력들이 빠져나가서 조금 다른 시각이고요. 네. 설명을 드렸듯이 엔캠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섹터 네. 중에 네네. 뭐 대표님 관심 분야. 네. 관심 분야 이제 뭐 보면 지금 4680 네, 네. 원통용 배터리가 네.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하고 네, 네. 8월 달부터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하고 또 연말에는 테슬라 납품 네. 이제 요런 모멘텀도 있으니까 4680 원통용 배터리 관련주들 네. 걔네들 대해서도 이제 실적 측면에서 우리가 그냥 모멘텀 측면 말고 네. 실적 측면에 대해서도 한번 쭉 실적 정리를 했거든요. 네, 네.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일단 4680 원통용 같은 경우는 뭐 7월 17일 날 중국 매체 뭐 레이포스트 여기서도 보면 중국 기업 쪽 이제 손을 끊는 쪽 네네. 어떻게 보면 뭐 장비라든가 중국 거 사용을 했지만 뭐 중국 업체 배제하는 쪽이 나오고 하반기에 네네.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급 네네. 요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뭐 테슬라 쪽에 납품이 되기 시작을 하면 뭐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네네. 또 뭐 원통용 배터리 미국에서도 짓고 있고 8월 달 생산 예정이니까 지금 뭐 8월 지나갔으니까 생산은 되고 또 본격적으로 하반기 LG 에너지 솔루션 이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하는 그런 모멘텀까지 본다면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실적을 한번 보면 일단 소재 쪽은 제외를 했거든요. 네네. 소재 딴들은 뭐 양극재라든가 이런 소재는 뭐 원통용 배터리 하나로 움직일 수 네네. 있는 캐파는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네. 소재는 제외를 하게 되면 일단 TCC 스틸 네. 여기서 보면 실적이 작년 2분기 때 68억에서 47억. 네. 아직은 뭐 수혜를 가장 큰 수혜를 받겠다고 했는데 수혜 이제 뭐 생산되기 그렇죠. 시작을 네, 했으니까 네. 아직은 실적 측면에서 보면 수혜를 아직은 체감할 수 없는 구간이고요. 네. 그다음에 캔 케이스 만드는 동원 시스템 같은 네. 경우는 영업이익이 기본적으로 보면 한 300억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PER로 보면 뭐 높은 구간은 아니고 네, 네. 한 10배 정도면 어떻게 보면 적정한 구간이다. 네네. 이렇게 보여지고 이노메트리는 검사 장비 만드는 업체인데 보면 영업이익은 살짝 증가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매출액이 반토막이 났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네. 기업 활동해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자꾸 노력으로 일회성으로 버텼다 네. 이렇게 보여졌어. 요 업체들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업체들이고 네. 그래서 관련 업체들 중에서 실적으로 본다면 현 구간에서는 뭐 동원 시스템즈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네. 그걸 제외하고 삼성 SDI 쪽도 뭐 내년에 네.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쪽 관련해서도 보면 필에너지가 네. 매출액도 한 2배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작년 2분기 42억에서 77억으로 네.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필에너지도 계속 하락을 하던 구간이랐으니까 V자 반등보다는 반등을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요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승 EDP는 아직 뭐 실적 측면도 약하니까 보고 그래서 요렇게 보면 실적으로만 딱 본다면 현 구간에서 뭐 PER 기준 요거는 분기 PER로만 따졌거든요. 연간이 네네. 아니고. 네네. 그래서 보면 동원 시스템즈하고 필에너지가 뭐 한 10배 정도로 또
또 작년도에 비해서 영업이익도 증가가 네네. 됐다. 그래서 요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